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태안을 찾아 취약한 교통망을 확충해 서해안 대표 휴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일 만에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천안 2,700여 명 등 15개 모든 시군에서 세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농민단체 등이 홍성군청 앞에서 홍성군의 부적절한 마늘 홍보 영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의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역사 인물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디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산 현충사에서 진행된 이순신 장군 미디어 스쿨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번 주부터 15개 시군을 차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행보인데요. 금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태안을 찾았습니다. 네, 김 지사는 태안의 교통망을 확충해 서해안 대표 휴양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오는 태안. 김 지사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뭐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이런 SOC 인프라가 또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늦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태안 고속도로와 내포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역 수건 사업으로 꼽히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국도 38호선 연장, 즉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관련해선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조짜리 뭐 같은 경우나 이런 큰 카드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전 국도 38호는 좀 여타면 이제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다만 빨리 조기에 이 4차선 확장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태안을 서해안 대표 휴양도시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30년간 표류하다 최근 청신호가 켜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다시 무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있는 그런 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용 그런 이 토지를 이 개발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컨소시엄이 제대로 못 오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중 장치를 지금 써서. 찬반 갈등에 놓인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김 지사는 비교적 분명히 했습니다. 충남도가 태안에 설치하려고 하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환경적 문제가 없다며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고, 태안군이 건설에 나선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선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난립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다 해서 모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뭐 지금 달려들어서 지금 이 바다를 지금 누비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잘못하면은 완전히 난개발 같은 그런 형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김 지사는 주민들과도 만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들은 뒤 관련 부서에 즉각적인 검토와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일 만에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에서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358명이 추가 발생한 건데요. 천안에서 가장 많은 2,752명이 확진됐고 아산에서 1,17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서산에서 715명, 당진에서 685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세 자릿수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80대 5명과 50대 2명 등 확진자 8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04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등 농민단체가 홍성군의 부적절한 마늘 홍보 영상을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8일 홍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늘 홍보 영상에 대한 홍성군의 사과와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수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군수 면담 약속을 잡은 뒤 해산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 2020년 제작한 마늘 홍보 영상에는 성적 표현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최근 논란이 일바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 김난영 아나운서도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이것도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죠. 그것도 네. 있죠. 자,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에 이어서 최근에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아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옆으로도 보이는 것처럼 전장의 긴박함이 느껴지는 이 영화. 영화를 통해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충사에서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배워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위치한 아산 현충사.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지만 학생들은 현충사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현충사 이순신 장군 미디어 스쿨의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충사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곳을 봐서 되게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고요. 이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라든지 저런 자연 환경을 보면 되게 오늘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스쿨은 기자와 PD,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현충사에 대한 공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직업을 탐구할 수 있는 캠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촬영과 기획 등 이론과 실기를 아우르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미디어 교육인 만큼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국가의 장비도 처음 만져보고 제가 진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현충사 이순신 장군 미디어 스쿨. 역사와 미디어라는 각각의 분야가 결합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 일대의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7일 태안군 의회 박용성 의원과 황도 어촌계 우군봉 계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후부터 녹조 발생과 함께 바지락 집단 폐사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양은 어림잡아 수십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군봉 어촌계장은 굿모닝 춘천과의 통화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분화모와 간월호를 방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바닷물에 녹조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성 의원은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책임 있는 기관의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역간척 등 분화모와 간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분화모에서 방류하면 안면도는 물론 보령, 고대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주꾸미 등 낚시 어장이 초토화되는 만큼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현대서산농장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간월로 수량 7,762만 톤을 방류한 상태라며 바지락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현대서산농장 쪽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서산농장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2-3년 전 어패류 폐사가 발생해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황도 쪽에는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는 중간 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 오염과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 14일까지 2022년도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네, 태안해경 김태원 예방지도계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재과 예방지도계장 김태원입니다. 예, 먼저 이번 해양시설 안전대진단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300kl 이상의 기름과 유해액취물질 저장시설 및 5만 톤 이상의 선박이 접항 가능한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오염 예방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름이나 유해물질과 관련된 시설 점검과 같은 주요 점검 사항도 소개를 해주세요. 기름 저장 시설은 탱크 저장 용량도 크고 대형 선박이 작업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 오염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원유 부위와 해저 속류관의 경우에는 작업 중 속류관 안에 장시간 고압이 형성되어 파손 시에 재난적 해양 오염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름 이송 작업 현장에서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와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원유 부위 작업 시에는 비상 밸브 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또 작업 종료 후에 속류관 내 원유를 피우는 플러싱 장과 같은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하역 시설에서는 어떤 점검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지난 5년간 61건의 안전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발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공사 현장 및 작업선박 점검, 유려선 집중 점검 등과 같은 집중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태안바다 조춥해 깨끗해라는 SNS 인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해경 김태원 예방지도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도범들에 의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좌상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17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일본 관음사 측은 일본 민법에 따라 500년 가까이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산 부석사 측은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약탈한 문화재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가운데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현재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 격리제 취지를 무시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어기구 의원도 풍년이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7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폭락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날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과 홍성에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 홍성군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칸토덴카, 화인프로덕츠, 한국공업 등 3개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천안과 홍성산업단지에 총 4,700만 달러를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인데요. 충남도는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간 7,500억 원의 매출 발생 효과와 16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